2021년 평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총 문항수는 22문항. 시험 범위는 2학기 기말이니까 함수에서부터 경우의 수까지, 순열 조합까지.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은 일단 전범위 시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 중간고사 범위의 내용들도 연결이 된 뭐 집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총 22문항 선생님이 빠르게 접근을 해볼게. 앞부분에는 문제가 좀 쉬운 편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조금 까다로운 변별용 문항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시험지야. 후반부에는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할 수 있으니까 앞부분에서 시간을 좀 아껴서 접근을 해야 될 거야.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을 풀이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 자, 인원이 10명인 학급에서 10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냥 10시 3하고 끝났지. 19, 8 나누기 3, 106. 12에 곱하기 10이니까 120 하고 끝났고, 두 번째 문제. 얘는 뭐야? 135에서 135로 가는. 근데 F1하고 F5 구하라. 여기 식 다 나와 있네. F1은 이쪽에 적용해야 되니까 그냥 3이고, F5일 땐 그냥 1이니까 3 빼기 1하면 2하고 끝났지.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 6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니까 6의 배수 66, 36 6개, 9의 배수 6, 9, 4, 36 4개, 그리고 6, 9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러니까 18이 최소 공배수니까 18 곱하기 2까지만 가능하지 36까지. 그러니까 2개를 빼줘야 돼. 8개. 또는 합집합이니까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뺀다는 거 사용을 한 거야. 자, 4번. 얘는 뭐 G2부터 찾아야 되는데 G2가 얼마지? G2는 1이네. 그럼 F 인버스 1을 구해야 되지. 그럼 거꾸로 가는 거니까 1을 거꾸로 대입을 하면 3이 나오네. 그러면 3 플러스 G2가 아까 1이었잖아. 그럼 문제의 답은 4가 되겠지? 그지? 뭔가 더하기를 잘못했나?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뭔가 너무 쉬워서 이게 1.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G2는 1. 그러면 문제의 답은 4번이 맞지. 이게 맞아.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해봤어. 그 다음에 5번. 5번 문제는 A, B, C, D, E, F, B, C, D를 이웃하게. 그럼 B, C, D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있고 나머지 A, E, F 총 4덩어리. 그러면 4팩.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3팩. 24 곱하기 6. 답은 144. 자, 체크됐고. 그 다음에 몇 번? 6번. 좌표평면에 직선, 이차함수, 접한다. 음수의 mx값.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겠지. 이게 mx-4랑 같다. 그럼 x제곱 1-mx 플러스 4는 0이니까 뭐 m-1의 제곱, 어차피 제곱이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도 되지. 빼기 16. 결과적으로 이게 m-1이 얼마?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그럼 m은 5 또는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음수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자, 최대 최소. 이것도 엄청 간단한 거.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 공식이니까 적용해보면 2지 그냥. 그럼 2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 2 대입하면 마사 8, 6이니까 1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은 3칸 떨어져 있고 3은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요게 요렇게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더 낫지. 여기가 최소야. 그러면 최소값은 얼만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그럼 최대값, 최소값 더하면 나왔지, 답이. 자, 11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으로 넘어갈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다. 근데 기울기가 지금 a인데 양수라고 제시가 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그지? x에서 x로 1대1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3일 때 얼마? 3이 나와야 되겠지. x에서 x로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범위가 다 치역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 끝이 각각 마이너스 1과 3이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직선이야 이거. 이게 지금 x좌표, y좌표가 동일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냥 y는 x잖아. 그러니까 a는 얼마고? a는 1이고 b는 0이니까 곱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9번.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 그럼 그래프를 그냥 바로 점근선의 위치를 잡아볼게.
정근선의 위치를 잡으면 3하고 마이너스 2지. 여기 최고차의 개수비가 y쪽 정근선이야. 이게 0일 때가 밑에 정근선이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바꾸지 않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y절편을 보면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이게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이쪽 방향이면 이 사분면을 무조건 안 지나게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y절편인데 이 y절편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놈이 0보다 크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고 a가 얼마보다 3보다 작으니까 자연수는 1, 2 더하면 3 됐고 10번으로 넘어갈게. 자 10번 무리함수 뭐 그래프를 또 이거 바로 그려보면 시점이 마이너스 2,3이고 방향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x축 대칭이니까 x축 대칭이니까 몇 사분면으로?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서 내려가겠지. 0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이쪽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지. 지금 비율이 좀 안 맞아서 그런데 3을 좀 높게 잡아볼까? 3을 한 이 정도에 잡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내려가겠지. 자, 그럼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 정의가 돼 있으니까 맞는 거고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맞는 거고 3, 4분면 지금 안 지나지. 그래서 기역이 문제의 답. 자, 11번 2,3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인데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다시 x를 공역으로 하는 또 함수가 있대. 근데 합성을 했더니 f를 g에다가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더라. 항등함수가 되더라. 그럼 뭐야 이거?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gf에다가 2를 대입하면 항등함수기 때문에 2가 나오고 3을 대입해도 그지? 3을 대입해도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f2 찾아서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얼마가 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게 2란 얘기고 얘도 f3은 3 대입하면 그냥 0이지. 그지?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그냥 b니까 b는 3이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오고 b가 3이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가 1이니까 a-1의 완전 제곱. 오케이. 그러면 답은 a는 1. 그러면 a, b 곱한 거 물어봤으니까 답이 3. 11번의 답은 1번. 자, 12번으로 넘어갈게. 얘도 뭐 두 개 합성된 함수의 결과랑 그리고 h를 제시를 하고 있어. 그래 놓고 이 값 물어보는데 이거 잘 보면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 얘랑 뒤집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의 역함수가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만 해볼게. g 인버스 f 인버스 3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해볼까? 요 함수를 f.gx의 인버스가 이놈이 g 인버스 f 인버스 x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거잖아. 여기다가 이해돼? 그러면 요 함수가 요 놈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kx라고 하게 되면 k 인버스 x가 바로 요 녀석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게 지금 k 인버스 x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3을 대입한 게 요 부분이니까 3을 대입해 보면 k 인버스 3이 그지? 얼마냐가 여기까지지. 근데 요 놈이 2x-3이니까 2x-3이 이거를 뭐 또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그럼 ka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a를 대입하면 2a-3이 3이다. a는 3이 나오지. 요 놈이 3이네. 그럼 얘는 h 인버스 3하고 똑같은 거고 얘도 똑같이 이게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넘기고 정리를 해보면 1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자, 12번의 답은 3번. 선생님이 더 빨리 풀 수도 있었는데 그냥 설명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은 얘는 형태가 뭐야? f 인버스 x가 x제곱 2차 함수네. 근데 여기에 또 뭐 이런 형태가 있어. 그래 놓고 f.g64. 그럼 g64를 찾아야 되는데 g64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항등함수가 나왔으니까 뭔가 역함수랑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x제곱이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접근을 해볼게. 이게 g64를 어떻게 구하지? 여기에 이거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식이 없으니까 역함수가 지금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k라고 해볼게. 그러면 f.g 인버스 x 제곱이 x잖아.
그러면 거꾸로 얘 K를 구하려면 G 인버스 K가 64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루트 K를 대입해야 뭔가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K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이 값이 얼마야? 64잖아. 그럼 F64가 루트 K인 거네. 그러면 얘는 또 F 인버스 루트 K가 얼마? 6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봐봐. 루트 K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루트 K를 대입하면 K가 나오잖아. 그게 64네. 그러니까 K 값은 64라는 거를 알아냈지. 이게 64야. 요 값이 이게 64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64를 구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F64 방금 구한 거 아닌가? 요 부분이잖아. K가 지금 64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8이 되지. 그러니까 답은 8. 13번의 답은 4번. 14번으로 넘어갈게. 그래프와 직선이 교점을 갖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럼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판단을 해보자. 시점은 얼마야? 시점이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시점이 있고 방향은 1사분면 방향으로 0 대입했을 때 1사분면이 아니라 x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축 대칭 이동 2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휘는 2차 함수. 근데 요놈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얘랑 교점을 갖도록.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하고 여기 시점을 지나는 순간 요 사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네 둘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지. 시점 구할 때는 여기가 한 칸이니까 이거는 3분의 1. 이거는 3분의 1이고, 그리고 얘는 접한다. 그럼 또 판별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mx 마이너스 1과 동일하다. 넘기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m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러면 m제곱 x제곱 2m x인데 여기 마이너스 x 넘으면 플러스 x가 붙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3. 플러스 3은 처리를 어떻게 할까? 여기 1 있고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이거 판별식을 적용을 했을 때 0이다. 2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이니까 16m제곱.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되나? 4m 한 번 더하고 4m 한 번 빼면 되지. 그럼 4m 더하면 6m 플러스 1이고 4m을 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니까 m값이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m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근데 2분의 1은 뭘 가리키는 거냐? 2분의 1은 여기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무리함수가 사실은 2차 함수의 반토막을 역함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숨어 있어. 제곱을 했을 때 이게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곱을 할 때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접선까지 구해지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건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어쨌든 요게 지금 여기에 접하는 순간이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3분의 1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그거 두 개가 더해지면 얼마지? 6분의 1인가? 그럼 6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문제의 답은 2가 되겠네. 14번의 답은 2번. 자, 15번으로 넘어갈게. 15번. 남학생 6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할 때 남학생끼리는 2명 이상씩 이웃하고 여학생끼리는 또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2명 이상씩 이웃한다. 그럼 2명 이상씩 이웃하려면 남학생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2명 이상씩 분할을 해보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둘둘둘. 이게 몇 가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둘둘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셋셋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경우 둘, 그 다음에 넷. 뭐 이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거꾸로 이쪽이 4명이고 이쪽이 3명인 경우 2명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 두 개를 묶어도 되는 곱하기 2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이 경우에는 여학생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들어가든가 이쪽으로 들어가든가 두 가지 형태가 있지. 그러니까 남학생을 먼저 이렇게 둘둘둘로 띄워놓고 배치를 해. 그럼 6팩. 남학생은 일단 배치된 게 6팩이고 여학생이 이쪽 3개의 위치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3팩인데 이쪽 3개의 위치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2. 끝났고 얘는 여학생들이 요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위치가 다 고정이 돼 버렸어. 6팩 곱하기 3팩으로 끝나버렸고
그다음 얘는 여학생들이 또 여기밖에 못 들어가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남학생 배치하는 방법이 600, 여학생 300.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지. 곱하기 2. 그럼 요게 이제 다 더해지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600 곱하기 300이 몇 마리 있는 거야? 여기 두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두 마리, 다섯 마리. 600 곱하기 300 곱하기 5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찾으려면 600이 다 붙어 있으니까 300 곱하기 5가 얼마야? 6 곱하기 5니까 30. 그러니까 30 곱하기 600을 보기 위해서 찾으면 되겠지. 4번이 문제의 답이네. 자, 다음 16번 볼게. 16번은 좌표평면 위에 3, 4분면의 위에 있는 점 P 그리고 X축, Y축에 내린 점을 Q랑 R이라고 했다. 그럼 3, 4분면에 P가 있는데 이게 X, Y고 그리고 여기에 수선의 발 그거를 Q 위쪽에 Y축에 수선의 발 이거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점은 2,1이라는 점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는 이거 두 개 길이 더한 거랑 어떻다? 똑같다. 그럼 식을 자취를 바로 찾을 수 있겠지. 자취를 바로 찾아보면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y-1의 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음수니까 길이는 양수화 시켜야 되니까. 그럼 제곱하고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하고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하고 x제곱 2xy y제곱 지워지고 y제곱 x제곱 지워지고 y로 묶어서 정리하면 유리함수 형태가 나오겠네. 얘를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5니까 y는 2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나오네. 요 놈이 자취 방정식이야. 근데 그 자취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도형이다. 그러니까 대칭축 찾으란 얘기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지. 유리함수 대칭축은 기본형이 대칭점의 교점에서 기울기 1짜리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지. 그럼 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1, 여기 개수 b가 마이너스 2 여기에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0 대입하면 2분의 5니까 y절편이 2분의 5 요 위치에 이쯤에 이렇게 지나니까 요렇게 되고 요쪽에 있지. 근데 3, 4분면만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네. 그럼 요놈 부분에 대칭된 축을 얘기하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거는 이쪽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놈은 아니지. 요놈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니까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요게 x-1이다. y는 요게 ax 플러스 b다 그러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지. 근데 b 빼기 a 구하란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문제의 답. 자, 17번으로 넘어갈게. 17번은 1, 2, 3, 4, 5, 6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보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인데 A집합 원소 2개, B집합 원소 2개 그리고 합집합이 3개란 얘기는 가운데 교집합이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바깥에 지금 몇 마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1, 2, 3, 4, 5, 6, 6개니까 바깥에 3마리가 있는 상황이네. 그지? A, B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는 떨거지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일단 1부터 6까지 해서 3개를 골라야 되잖아. 그지? 6개 중에 3개를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 3이 골라졌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조건을 보면 A집합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가 B집합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보다도 작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1을 만약에 여기다 배치를 하게 되면 2는 이쪽 3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럼 A의 가장 작은 원소는 1이고 B의 가장 작은 원소도 1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2, 3 이렇게 배치를 하면 A 쪽의 가장 작은 원소는 1이고 B 쪽의 가장 작은 원소는 2니까 가능하지. 근데 요게 위치를 바꿔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1, 2, 3, 1, 3, 2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이것도 A의 가장 작은 원소는 1인데 B의 가장 작은 원소는 2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뽑은 경우당
두 가지씩 존재하게 되는 거네. 그러면 654 나누기 300, 6으로 나누면 20 곱하기 2, 답은 40개 해서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 17번도 해결이 됐고 18번으로 넘어갈게. 18번. 18번은 5개의 영역, 이거 색칠하는 거. 근데 6개의 색을 이용해서 나타내겠대. 근데 여기 일단 숫자를 바로 써보면 6개, 5개, 4개. 여기도 얘네 둘하고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4개지. 근데 이쪽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네. 얘랑 얘가 같은 색일 때가 있고 다른 색일 때. 같은 색이면 여긴 4가지인데 이게 다른 색이면 3개가 다 다르니까 여기는 3가지밖에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 첫 번째, 다를 때. 두 번째, 같을 때. 어디가? 여기랑 여기가. 그럼 다를 때는, 여기랑 여기가 다를 때는 6, 일단 여기는 6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배치하는 방법은 5,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도 달라야 되니까 3이지. 그럼 여기 세 개가 다 다르면 여기도 들어올 수 있는 건 이거 색과 달라야 되니까 3이겠네. 요게 답이고, 그 다음에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같은 색이야. 그럼 일단 이쪽에 배치할 수 있는 게 6가지고 여기랑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고. 그럼 여기는 얘네 둘과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쪽이 같은 색이니까 4가지겠지. 그럼 여기에 색깔이 하나가 들어왔고 그럼 얘도 몇 가지겠어? 4가지겠지. 요거랑 요게 똑같은 색이고 여기가 다른 색인데 2가지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2가지를 더해주기만 하면 문제의 답이 되겠네. 그럼 654로 묶었을 때 이게 맞나? 맞지? 그럼 654로 묶었을 때 100, 이게 얼마야? 30 곱하기 4니까 120 곱하기 여기는 9고 여기는 얼마야? 16이야? 아니지, 4지. 그러니까 13만 곱하면 되네. 그럼 얼마야? 1200에다가 360. 그럼 1560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네. 18번도 해결이 됐고. 자, 19번. 19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돼.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이제 변별을 하려고 하는 문제야. 시도를 하는 문제인데 별표를 좀 쳐놓게. 자, 19번 문제는 A 고등학교가 2명, B 고등학교 2명, C 고등학교도 2명, D 하나, E 하나야.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하냐면 4명을 선발해. 팀을 구성하는데 개주니까 뭐 달리는 순서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같은 학교 학생이 연속으로 뛰지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2명이 다 선출됐을 때는, 선발됐을 때는 그 학생은 연속으로 뛰지는 못하고 따르게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기준으로 나눌까? 일단 얘네들을 생각하기 전에, 연속으로 뛰지 못하게 하는 거 하기 전에 어떻게 어느 학교에서 몇 명씩 뽑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 그 경우부터 나눠볼게. 근데 그 경우가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A, B, C 학교는 인원수가 2명씩 있잖아. 선발 가능한 인원수가. 근데 D랑 E는 하나씩밖에 없지. 그지? 맞지? 우후.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해보자. 이 학교에서 2개를 선택해. 2개의 학교를 선택하고 여기서 빵. 그러면 얘네 두 학교에서 2명씩 다 뽑는 경우가 되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학교의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 선생님이 이게 몇 가지나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2개 학교를 골랐는데 둘 하나 뽑아서 3명만 선출이 된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한 학교를 골라줘야 되겠지. 그럼 이 1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지? 또 한 명 한 명 뽑는 것도 가능한가? 여기서 2학교를 선택해서 하나하나 뽑고 그럼 여기는 2학교가 다 선택이 돼야 되겠네.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몇 개의 학교? 3개의 학교를 골라볼까? 3개의 학교를 골라서 하나 뽑았다 그러면 이 중에 1개의 학교를 골라줘야 되는 거고. 근데 3개의 학교를 골랐는데 이쪽에서 하나도 안 고르면 이쪽 3개의 학교 중에 한 학교는 2명이 다 뽑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있나? 또 있을 수가 있나? 없나? 없나 이제? 아니면 선생님이 빼먹은 부분이 있나? 6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3개의 학교를 다 선택했을 때 하나, 2개의 학교. 3개 빵 가능하고 3개 하나.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둘 빵, 둘 하나, 둘 뭐 다 했고 셋 하나
셋, 빵. 다 했고. 이쪽 둘, 하나, 둘도 가능하구나. 하나, 둘도 가능하네. 이거 먼저 했어야 됐네. 하나의 학교를 골라서 2명을 선발하고 이쪽에서 2개의 학교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거 말고는 이제 없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쪽에서 이 경우는 일단 이 3개의 학교 중에 2개의 학교를 골라서 거기에서 그냥 2명을 있는 그대로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 2명을 있는 그대로 다 뽑으면 뽑힌 상태가 된 거지. 근데 이제 보면 같은 학교 학생이 지금 이렇게 둘씩 있는 거니까 얘네가 이제 순서를 배치를 할 때 이웃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아니면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자, 이 경우랑 이 경우 크게 2가지가 있는 거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놓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학생들도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세모의 학생들도 선발된 애들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뭘까? 얘는 2개의 학교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의 학교를 골라서 1명을 선발을 하니까 하나씩 선발을 하는 거지, 이쪽에. 그러니까 3개의 학교 중에 2개의 학교를 일단 골라야 돼. 그리고 한 학교는 2명을 다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한 학교를 또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 중에 A 학교에서 2명 뽑고 B 학교에서 1명 뽑는 경우, 그럼 B 학교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2가 필요해. 여기까지 처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뭐 D, E 중에 한 학교를 또 선택을 해서 거기서 1명을 선발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가 일단 뽑은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X라고 해볼게.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서 2명이 뽑히고 또 한 학생 이렇게 뽑힌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또 곱해줘야 되겠지. 근데 얘네 둘만 이웃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니까 4팩에서 이거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4팩에서 이웃하는 방법은 3팩 곱하기 얘네들 위치 바꾸는 것까지 2팩이지. 그럼 24 빼기 12가 되니까 12가지. 요렇게. 그럼 요걸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뭐야? 4개의 학교가 다 거기서 한 명 이렇게 뽑힌다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 A, B, C 중에 2개의 학교를 골라주고 3, C, 2. 그럼 그 2학교에서도 2명 중에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D 쪽은 뭐 하나하나씩 다 뽑힌 상태고, 그지? 그 상태에서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다른 학교 학생들이. 그럼 이건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4팩. 계주 순서를 정하는 게.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다 하는 수밖에 없지. 물론 이 분류를 따르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세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선택을 했어. 자, 그러면 이 경우도 분석을 해보자. 3개의 학교를 다 여기서 뽑는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를 뽑는다는 얘기는 한 명 한 명씩 다 뽑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3개의 학교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 2학교 중에 한 학교를 골라야 되고, 2가지. 그러면 이제 다 뽑혔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도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이니까 4팩이 곱해져야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쪽에서 3개의 학교를 다 골랐다는 얘기는 3개의 학교 중에 한 학교는 2명이 다 뽑혀야 되지. 자, A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그럼 B, C에서는 1명씩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2. 그럼 이때도 2명이 똑같고 나머지가 다른 학생이니까 이때는 12를 곱하는 거였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마지막 이 경우는 A, B, C 중에 한 학교를 골라야 돼. 한 학교를 고르고 그 중에 2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뽑는 거야. 그리고 D, E에서 1명씩 이렇게 다 뽑았으니까 얘도 구성이 어떻게 돼? 2명이 똑같고 얘네들 다른 학교. 그럼 이것도 곱하기 12. 근데 얘네는 뭐 처리할 게 없나? 곱하기 2가 들어갈 게 없나? 그냥 12로만 끝나는 게 맞네. 좋아.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것들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8 곱하기 3이니까 24고, 얘는 몇 곱하기 몇이야? 여기가 8 곱하기 3에 24 곱하기 12가 되고, 이거 묶어서 계산할게. 그리고 얘는 얘도 여기가 3, 4, 12 곱하기 24. 이거랑 똑같네. 그리고 얘는 16 곱하기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지? 얘도 3, 4, 12. 이거 12 곱하기 12가 되네. 그 다음에 얘는 36이고. 오케이. 그러면 요거 세 개를 계산하면 24가 몇 마리 있는 거야? 지금 24 곱하기 이것까지도 묶어서 계산할까? 그럼 얘는 24 곱하기 1이니까 여기 한 마리, 12마리, 16마리.
이거 다 더해주면은 40에 여기까지 40에 이거 더한 게 40이고 41. 그럼 얘네 네 마리는 다 더해주게 되는 거야. 더하기 요거 144에다가 144에다가 36. 180만 더해주면 되는 거네. 이게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그럼 41 곱하기 24가 얼마야? 이게 164에다가 820 더하면 984. 984에다가 180을 더해주게 되면 116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1164. 3번에 답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이것도 옆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좀 좁혀 놓을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넘어갈게. 20번 문제도 함수 문제 중에 요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함수를 보면 이 절대값 함수,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올리기만 하면 되지. 왜? 함수값이 다 양수화 되기 때문에 식 전체에 절대값을 붙이면, 그리고 얘는 무리함수. 오른쪽, 왼쪽. 그지? 오케이. 그럼 그림부터 그려놔 보자. 이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지? 꼭지점부터 찾아보면 몇 콤마 몇이야? 이거 딱 봐도 축이 3이지? 그러면 3 콤마 9 빼기 18 더하기 6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인가? 축이 3 콤마 마이너스 3이야. 3 콤마 마이너스 3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었어. 근데 절편이 지금 6이야. 여기가 3이면 한 6이 이 정도. 그러니까 한 이렇게 오른쪽 부분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 중에 오른쪽 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6 라인이 똑같아지겠네. 여기도 6이겠네. 자, 근데 이게 뒤집혀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어디만 남는 거야? 어디만 남는 거야? 이 부분 남고 여기서 이렇게 뒤집히고 그리고 이 부분 살아남고. 자, 요거는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라인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 놓고 이제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냥 바로 그리면 얘는 시점이 0,6.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x 앞에도 마이너스 바깥에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니까 x축 y축 다 대칭 이동한 거니까 3,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서 내려가는 무리함수. 자,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놈은 gx는 둘 중에 하나야. 일단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x-k가 되는 거고 x가 k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그냥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네. 이 그림은 k, 지금 k 대입하면 k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k, k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부분에서는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고 왼쪽 부분은 그냥 k가 되는 상수함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얹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 놓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4개가 되도록 만들어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근데 요 놈의 특징이 지금 이거 꺾이는 지점이 이게 지금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3이고 여기가 6,6이니까 원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요렇게, 그지? 형태가 만들어지겠네. 지금 이 보라색 선 부분, 그지? 보라색 선 부분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이 꺾이는 지점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림을 갖다 붙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는데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 만들래.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요 선 부분이 이게 좀 정밀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 교점을 선생님이 미리 좀 찾아 놓을게. 이 y는 x하고 요 2차 함수 부분하고 2차 함수 부분은 뒤집혀 올라온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하고 y는 x하고 같다라는 걸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니까 2, 3이 교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야 지금. 그지? 자, 요거는 왜 찾는지는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봐봐. 지금 교점이 4개가 되는 순간이 일단 이런 지점은 안 되잖아. 이런 지점에서는 절대로 뭐 나올 수가 없겠지. 근데 요거보다 완만해, 기울기가. 일단 여기는 날카로운 상태니까. 그래서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 이쪽은. 근데 여기 있을 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겠지. 그지? 2개가 되는데 얘보다도 완만해. 그러니까 이거를 뭘 조사를 해놔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찾아놔야 돼. 오케이?
이거를 미분을 이용하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2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파악을 해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지점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거, 요 놈이 기울기가 2가 되는 거. 그때 k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여기가 2x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판별식을 적용해 보면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6 플러스 k. 그지? 요 직선과 접하는 거. 접하는 지점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4의 제곱, 반값의 제곱 16 빼기 ac니까. 그지? 이렇게 되나? k가 얼마가 돼? k가 10이 돼?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기울기 2짜리면서. k 값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기울기 2짜리인 직선. 그냥 이거를 뭐 a라고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자. 방금 걸로 해도 되나? k가 10이 나왔지 지금. 방금 걸로 했을 때 k가 10이 나왔어. 그럼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교점의 좌표, 접하는 지점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10을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8x,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이게 16이니까 이렇게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은 0이 나오지. 그러니까 4,0일 때, 4, 얼마일 때 접하는 거야. 기울기 2짜리인 직선에. 그러니까 4가 지금 여기가 대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니까 4. 그지?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이게 기울기가 2짜리인 거야. 그러면 요 놈도 뒤집혀 있지. 요 놈도 뒤집혀 있고 여기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의 기울기도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특징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야. 그지? 여기. 자, 그럼 이제 갖다 붙여볼게. 자, 4개가 되는 게 어느 순간인지를 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가 기울기가 2니까 여기에서는 더 가파르지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여. 그럼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지. 그러면 안쪽으로 더 파고들어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 교점이 이제 몇 개가 돼? 요렇게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 요렇게 만들면 그지?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4개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요 보라색 선을 타고. 보라색 선을 타는 이유는 이 꺾이는 점이 k, k이기 때문에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어도 뭐 똑같을 거고 여기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 2짜리인 직선으로 그러면 이때가 하나, 둘, 셋, 4개. 그럼 이 순간의 k 값을 알아야 되는데 요 점이 꺾인 점이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3,3이지. 그러니까 k가 3. k가 3인 거는 하나 찾은 거야. 모든 실수 k 값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찾아보자. 이번에 색깔을 좀 바꿔서 이쪽에 어딘가 그럼 여기 어딘가도 지금 한 이 지점쯤에 있을 때 기울기 2짜리 그러면 이렇게 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가 돼? 이때는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또 있는 거냐면 여기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를 찾아놓은 이유가 여기가 딱 기울기 2짜리랑 접해. 이렇게. 그럼 여기로 이렇게 쭉 연장해 보면 이쪽에서도 하나가 만나고 여기도 색깔이 안 보인다. 색깔이 안 보여. 이 색깔을 뭘로 바꿀까? 이 색깔로 바꿔보자. 여기 하나, 둘, 그지? 셋, 넷. 여기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2,2를 지날 때. 2,2를 지날 때도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딱 여기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K가 얼마일 때? 2일 때도 걸리는 거야. 그러면 또 있을까 이게? 요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더 밑으로 내려오면 방금 5개 나왔었지? 그럼 여기에 걸릴 때는 요렇게 되니까 3개가 나오고 요 밑으로 여기가 아니구나. 안 돼. 한 이쯤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이렇게 가서 여기서 기울기 2짜리로 이렇게 가면 교점이 3개밖에 안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서 얘네 2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 밑에는 나와봐야 여기는 몇 개? 여기도 3개밖에 안 나오지. 요렇게 가니까. 그지? 이게 접하는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나? 기울기가 2짜리.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요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마리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5가 되는 거야. 3하고 2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 이거. 근데 선생님은 실전적으로 이거를 접근해서 선생님이 풀었을 때 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요 부분, 두 개의 부분,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거를 찾는 과정이, 선생님은 실제로 이걸 안 하고 미분을 해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기울기를 바로 확인을 해버렸는데, 사실 직감적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사실 1학년 과정에서는 요걸 이용해서 여기 좌표가 4일 때 이렇게 기울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2다. 그래서 여기 2일 때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는 걸 찾아 놓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거야. 자, 20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자, 요것도 좀 줄여놓게.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 보자. 21번 문제는 세 집합, 뭐 1, 2, 3, 4, 1, 2, 3, 1, 2.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함수가 f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야. 근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그냥 z가 다 나오게 만들어라. 그러면 1, 2, 3, 4. 여기는 1, 2, 3. 여기는 1, 2인데 치역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 그지? 합성된 결과가.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함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할이 돼야 되겠지. 그 경우가 몇 가지일까? 이거 전체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전체 배치하는 방법이 1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2의 3제곱이지? 그지? 함수의 총 개수가 이쪽이. 근데 그 중에서 한쪽으로 몰려가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빼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 2가 1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3이 이렇게 가 있어.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합성된 결과가 치역이 Z가 다 나오게끔만 만드는 경우를, 이쪽에 배치하는 경우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 들어올 경우의 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이쪽으로 뭐 한쪽으로 다 몰리면은 당연히 치역이 1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양방향으로 가야 될 거야. 양방향으로. 이쪽에도 둘 중에 뭐 이 네 개 중에 한 놈, 적어도 한 놈은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한 놈은 가야 돼. 그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보자. 함수의 총 개수는 뭐 3의 4제곱이겠지. 3, 3, 3, 3. 그지?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되는 거? 이쪽으로만 몰려가는 경우, 그리고 요 놈한테 다 몰려가는 경우. 그러니까 1, 2쪽으로만 다 몰려가는 경우도 안 되고 3으로만 다 몰려가도 안 되지. 그럼 그 두 가지만 제거를 해버리면 뭐 이쪽하고 이쪽에 한 놈씩은, 적어도 한 놈씩은 들어가는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쪽도 그냥 이렇게 여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가는 경우다. 그럼 1, 2, 3, 4가 1, 2로만 가야 되니까, 그지? 2의 4제곱이 되겠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얘가 갈 수 있는 게 두 군데, 얘도 두 군데, 얘도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이해되나? 그리고 이번엔 이쪽으로 다 몰려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렇게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1, 2, 3이 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쪽으로 한 놈,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이놈들이 빠져야 되겠지. 이쪽으로만 다 몰려가는 경우랑 1, 2쪽으로만 몰려가는 경우랑 3쪽으로 몰려가는 경우를 제거해 주기만 하면 완성이 됐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자. 계산. 81 빼기 얼마야? 17이지. 그러면 얼마가 돼? 64가 되나? 64 곱하기 얘는 8 빼기 2니까 6이지. 그러면 360에 24니까 384가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는 거네. 여사건을 이용하면 조금 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 21번은 뭐 그렇게 특별히 까다로운 건 아니고 그래도 변별은 좀 하려고 좀 내용이 있는 거를 갖다 집어넣었지. 그리고 22번은 선생님이 매 1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함수를 가르칠 때마다 이 합성함수, 그래프의 합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이거 반드시 이해를 시킨다. 반드시 이해를 시켜, 선생님은. 일단 원칙적으로 하는 방법도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요령을 통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직선과 직선, 1차에 합성할 때는 그냥 끊기는 지점, 잘리는 지점만 찾아내면 된다. 꺾이는 지점만 찾아내서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프를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영상을 몇 번 선생님이 올렸는데 심지어 이거 심화 문제들도 굉장히 복잡한 것도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 선생님이 편집할 때 여유가 되면 위에다가 카드를 좀 붙여줄게. 그 영상을 벌써 한 1, 2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인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나? 문제를 새로 모아서. 근데 문제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매번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거 한 2, 30년이 뭐야? 이거 한 4, 50년째 반복되는 그림이야 이거. 이게 뭐 1, 2년 한두 해 나온 게 아니라 이 모양 선생님은 뭐 보면 아이고 이거 또 나오는구나. 또 합성 얘기하는구나. 자, 그럼 선생님이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볼게. 점 찍어서 접근할 거야 선생님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게 지금 그래프 두 개 나와 있고 요거 찾으래. G를 G에다 합성하고 그거를 또 F에다 합성하라. 그럼 G.G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F에다 합성한 다음에 그래프를 찾은 다음 얘랑 교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는 K값의 합. 그러니까 나름 변별을 위해서 좀 까다롭게 시간 좀 잡아먹고 이거 이해 못한 친구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그냥 버려라 하는 문제로 낸 거야. 좀 어렵게.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뭐 한 여유 있게 한 3분에서 한 5분 그 정도면 충분히 그냥 다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복잡하게 나와도 중간에 헷갈리지만 하면 돼. 자, 그럼 얘를 얘한테 합성한다라고 해보자. 이거를 좀 공간을 여기에다가 해볼게. 이게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디에서 갈려? 이게 지금 다시 이거의 함수값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G'를 구할 때. 근데 얘는 이쪽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식이 다르지? 1을 기준으로 다르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어디를 향해서 잘라야 돼? 어디를 기준으로 잘라야 돼? 함수값이 1이 나오는 기준으로 이 점에서 잘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2x니까 1이 나오려면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1 지점에서도 이 합성되는 두 대상이 여기에 합성되는 두 대상의 함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1도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양 끝점. 그래서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면 G.G 그림을 그릴 거야. G.Gx를 그림을 그리면 0일 때 0 대입하면 0하고 2분의 1하고 1하고 3 요 네 개의 포인트만 찍고 선생님은 직선을 연결을 할 거야. 자, 그럼 0일 때 0 대입하면 0이고 그걸 다시 0을 또 위에다가 또 대입하면 그냥 이놈인데 0 나왔고 0을 또 대입하면 0이지. 어차피 이 점이지.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면 1이고 1이 다시 들어가면 2가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지.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5겠지. 그럼 2분의 5가 나와. 1일 때.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이고 다시 3을 대입하면 3이니까 여기는 3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한 번 더 꺾여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네. 근데 얘를 어디에다가 다시 F에다가 또 합성을 해야 돼. 그럼 또 한 번 더 적용이야. 한 번 더 적용을 해보자.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2분의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입돼야 될 함수식이 다르지. 그럼 얘도 어디를 기준으로? 2분의 3을 기준으로 또 잘라야 되는 거야. 여기 함수값이 2분의 3이 나오는 이 기준으로 일단 여기가 경계 포인트가 되는 거고 또 함수식이 바뀌는 게 요 지점 두 개. 그러니까 1하고 2분의 1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근데 얘는 직선이 이건 뭐지? 2분의 1이니까 이건 4x지. 요 놈이 4x고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3이 되는 x값 8분의 3이네. 숫자가 왜 이래? 8분의 3 되게 불길한데. 그러면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 8분의 3이 기준점이야. 1이 한 이쯤에 있고 비율을 좀 맞춰놓자. 2분의 1이 한 이쯤에 있고 8분의 3? 옆에 붙어있네. 8분의 3 한 이 정도에다가 찍을게. 그러면 이제 점을 또 찍어보자. 그러니까 8분의 3과 여기 2분의 1 여기 자체가 함수가 갈리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1도 그렇고 그리고 양 끝점 0하고 3일 때 이렇게 4개, 5개의 지점만 점을 찍으면 돼. 그리고 직선으로 어차피 1차를 1차에다가 직선을 직선에다가 합성하기 때문에 다 직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0일 때는 얘 0일 때 0이고 얘도 0일 때 0이니까 여기는 0이 찍히겠지.
그 다음에 8분의 3일 때 얼마가 나와? 2분의 3이 나오고 2분의 3이면 3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 3 위치에 점이 찍히는 거야. 여기 3 위치에 점이 찍히고, 그리고 2분의 1일 땐 2가 되고 2일 때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보면 거기도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여기 2일 때는 얼마지? 요게 식이 마이너스 이게 2x 플러스 6 이렇게 되나? 3 대입하면 0이지. 2분의 3 대입하면 3 나오고. 오케이. 근데 이게 2일 때 그럼 여기가 2겠네. 그러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 2를 또 대입하면 2가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 2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얼마? 2분의 5가 나오고, 그럼 2분의 5를 또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가 돼? 2분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니까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1. 이게 기울기가 똑같나 다르나? 지금 마지막에 3 대입했을 때는 3 대입했을 때 여기 3이고 3을 대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기울기가 똑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직선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지금 뭐 비율상으로 조금 꺾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 이거 기울기가 얼마지? 이게 8분의 4니까 8분의 1분의 한 칸 내려왔지.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네. 그지? 요 놈은 기울기가 얼마일까? 요 놈은 기울기가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놈은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얘는 두 칸, 한 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기울기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직선과의 교점이야. 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16, 마이너스 5분의 16 숫자를 왜 이렇게 줬을까? 그리고 k.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2 정도 되는 거지, 이게. 그지? 그럼 얘보다는 더 가파르고,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얘보다는 더 완만한 거지. 얘보다는 살짝 가파라.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보다는 좀 완만하니까. 교점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서로 다른 두 점? 뭐야? 2점이다. 그럼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면 더 가파르니까 2점도 가능하구나. 어디에서 만날까? 귀찮게 이거. 요 놈하고 요 놈 직선의 기울기가 요 놈하고 요 놈 여기가 지금 8분의 3, 아으 겁나 짜증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를 지나게 되면 얘보다는 완만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완만하고 이거보다는 좀 가파르니까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이게 이쪽에서 만나는지 여기서 만나는지는 선생님도 확인을 안 해봐서 몰라. 어쨌든 여기에서 교점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 그지? 2개 나온다.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 지날 때? 8분의 3, 8분의 3, 3을 지날 때 요거 하나 위치 찾아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지날 때? 만약에 요 중간에 지나게 되면 교점이 3개가 나오겠지. 이거보다 조금 완만하면서 이렇게 된다. 그럼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꺾이는 지점을 지날 때 한번 봐보자. 그럼 기울기가 얘보다 살짝 가파르지? 그럼 요렇게 지나가니까 여기가 가능하겠네. 여기가 가능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 순간, 요게 언제야? 2분의 1, 2분의 1, 2를 지날 때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지날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 지날 때는 얘보다 살짝 가파르잖아. 그럼 교점이 가파른데 여기서 만날까 안 만날까? 이게 또 있나? 이게 여기에서 조금 가파르게 그냥 대략 보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녀석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디랑 만나는지를 사실은 정확히 봐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보자. 지금 여기에서 이 점 지날 때가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먼저 찾아 놓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8분의 3을 대입하면 3이 나온다. 마이너스 5분의 16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k야.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게 되면 5분의 21. k 값이 5분의 21이야. 그러면 k 값이 5분의 21. 그럼 y는 마이너스 5분의 16x 플러스 5분의 2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1일 때 요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지나가는 지점이 그럼 1을 대입해봐. 그러면 5분의 와, 딱 여기 지나가? 1 대입하면 딱 5분의 5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16짜리인 기울기인 직선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네. 요렇게. 그지? 오케이? 그럼 이때 2점이나 2점 지날 때 그러니까 지금 K가 얼마? 5분의 21일 때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2점 지날 때도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네. 다행이네 차라리. 여기가 딱 요런 정확한 점이 나와버렸으니까 확인을 좀 하긴 해야 돼. 근데 이제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게 돼? 교점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지. 아닌가? 요 중간 지점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여기 여기가 3개가 나오는구나. 선생님이 순간 착각을 했는데 요렇게 중간에서 요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직선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 하나, 둘, 세 군데가 만나게 되니까 그 사이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런 지점들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안 되지. 그러니까 K 값이 2군데, 요 꺾이는 지점 여기 지날 때하고 여기 꺾이는 지점 지날 때하고 여기 꼭대기 지날 때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럼 하나는 찾아놨고 이제 2분의 1,2 그러면 2는 계산을 해보면 2는 2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8 플러스 K니까 K는 얼마가 돼? 5분의 10 더하기 8이니까 18이 되겠네. 요거까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5분의 얼마야? K 값의 합을 S라고 했는데 5분의 18 더하기 21이니까 5분의 39. 거기에다가 5를 곱했으니까 답은 39. 4번이 답이 되겠네. 해서 22번도 선생님이 해결을 했어. 그래서 총 22문항을 다 해설을 마쳤는데 지금 이 중에 까다로운 문제는 앞부분 이거 한 14번, 5번까지는 그래도 다 수월한 문제들이고 이런 거 뭐 좀 어려워한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앞부분은 좀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이건 뭐 다 유형 문제들 14번도 그렇고 뭐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11번도 그지? 요거는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 15번 같은 경우는 이거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이거 두 가지씩 있다는 걸 이거를 빼먹으면 이게 틀릴 수가 있는 거고 17번도 뭐 뭔가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뭐 단순한 문제였고 자치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간다는 게 좀 웃기지. 들어올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결론적으로 자치의 유리함수와 연관된 자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18번은 이거는 좀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다를 때랑 같을 때 나눠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평범해. 여기까지는 다 맞는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 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근데 19번이 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 19번. 그리고 22번은 유형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접근 가능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렇게 지금 방금 푼 거를 봐서 알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다음에 21번은 의외로 또 단순한 문제였고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였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뭐 1분도 안 걸렸어. 21번은. 근데 20번 같은 경우도 요거에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킬러 문제로 번호를 지정할 때 19번, 20번, 22번 이렇게 세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라고 선생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리고 시간상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풀어봤을 때 초벌로 풀어봤을 때 선생님이 걸린 시간은 이거 한 30분에서 40분 만에 선생님 다 해결을 했거든. 그러니까 계산이 뒷부분에는 좀 복잡해서 여기서는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앞부분이 이제 수월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다. 평고 시험지가 원래 굉장히 까다로운데 시간이 살짝 모자랄 수도 있는 이런 시험지인데 이 기말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지는 그래도 시간 부족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 뒷부분에서 시간 부족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느낌은 없었어. 자, 2021년 1학년 2학기 평택고등학교 기말고사 기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 전문항 해설 자 마칠게.